안녕하세요. 대구센터 조직부장 손지혜라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하신 일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콜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하고 국가 장학금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장학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2,000번 상담사들 말고도 이제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들까지도 다 저희 장학재단 상담센터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녔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뭔가 문의 연락을 거기 대표번호로 드리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의 어느 분께서 이제 응대를 해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거의 4개월 가까운 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이제 요구로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사실 지금 회사가 3개의 센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를 고용하는 도급업체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도 예전엔 많이 달랐고요. 지금은 좀 합쳐져서 비슷해졌지만 임금도 달랐고 대우도 다르고 재단이 저희를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닌 도급업체를 끼워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급업체가 중간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정된 금액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의 요구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온 길에 보니까 여기도 QA 평가라고 하는 게 예전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QA 평가가 상담사들을 경쟁을 좀 강요하고 부추기고 정작 이제 민원인에게 오히려 필요한 상담을 좀 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계적인 QA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QA 평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QA가 사실은 고객들에게 요구하는 건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인 거잖아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요구를 하는 건데 저희 장학재단의 QA평가가 지금은 좀 이슈가 있어서 정정이 좀 되긴 했지만 이전에는 단아가체를 무조건 사용해야 됐고 상담의 품질이나 이런 건 관계없이 저희가 고객의 말을 잘랐는지 내용이나 이런 건 하나도 보지 않고 단아가체를 똑바로 구사를 했는지 혹은 뭐 하셨어요? 이런 요조체를 쓰면 무조건 감점을 먹인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중점을 맞춰서 말 그대로 흠집을 잡기 위한 그런 평가 도구로서만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걸로 저희의 급여 인센티브도 좀 조정이 됐었고요. 아무리 상담을 친절하고 실제 내용적으로 잘 했더라도 그런 어떤 토시 하나 문제가 있으면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진짜 상담을 아무리 잘해도 콜 건수 많이 받지 않으면 QA나 이런 거 아무리 친절하게 상담을 해도 저희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죠. 한국장학재단도 그런 콜수 경쟁이 좀 심각한가요? 예전에는 많이 심각했어요.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제한해 가면서 무조건 많이 받고 빨리 처리하고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어렵게 기다려서 연결했는데 상담은 한 2, 3분 안에 금방 끝나버리고 원하는 바를 받지 못해서 또다시 전화를 하는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빨리 끊고 많이 받아야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됐었기 때문에 질 높은, 질 좋은 한 번에 전화해서 원하는 바를 명쾌히 해결하는 상담이 잘 안 됐었죠, 예전에는. 정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다른 고객센터하고 상황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노동조합을 어떻게 해서 좀 만들게 되셨는지 이런 걸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언니들의 대답하고 저의 대답이 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연차를 쓰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 저희가 개인 이석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로 돌려놓고 가는데 5분만 넘어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을 편하게 가고 싶었고요. 물 좀 떠와서 마시면서 상담을 하고 싶었고 연차를 저희가 보통 사용 한 달 전에 내는데 연차를 제가 원하는 날에
내놓으면 성수기랑 안 되고 비수기인데 사람이 몰려서 안 되고 하루에 2명 이상 쓰면 안 되고 이런 제한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쓰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네요. 언니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한 달 전에 연차를 막 내야 되면 사실 연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아프지도 못하겠어요. 아프면 연차를 써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미리 연차를 해야 되니까. 한 달 후에 아플 예정이에요.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거기도 화장실을 제때제때 못 가다 보니까 방광염을 앓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고, 고객의 전화를 좀 그런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빨리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이야기들 들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어떤 점은?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화장실용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석, 착석 보고하고 순서대로 화장실에 갔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근무하던 센터는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순서대로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 시간도 제가 아까 5분만 넘으면 난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10분 넘어가면 전화 오고 말도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악성 민원도 예전에는, 지금은 힐링타임이라고 해서 센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유를 보고 하면 조금 더 실시간을 주기는 해요. 지금은. 그런데 이것도 노동조합이 생기고 만들어진 변화거든요. 이전에는 없었죠. 민원을 받고 통화를 하면 화장실에 가서 허용된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울고 세수하고 감정 추스리고 돌아오고 다시 전화를 받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지금 여기서 거의 4개월 가까이 농성도 하시고, 안에서 최근에는 로비에서도 농성을 시작하셨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계속 대화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규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의 요구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도급업체가 바뀌고, 업체가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번 신입으로 입사를 해서 계속 근무를 해왔어야 했어요. 저희도 장학재단의 직원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시고 더 이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끔 저희를 직고용해달라고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면담도 좀 추진을 하고 이사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무슨 업계 표준이라도 이 회사들끼리 정해놓은 것 마냥 다른 민간위탁 고객센터 노동자들하고 정말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보자면 지금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투쟁해서 직접 고용 쟁취하고 처우 개선 이뤄내고 하는 것들이 콜센터라고 하는 산업에 어쩌면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있는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필수가 된 세상에서 전화 상담, 이메일 상담, 상담 업무가 현대사의 필수 노동 중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너무 평가절하돼 있고 그런 평가절하된 노동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다른 투쟁하는 고객센터나 콜센터 노동조합을 만나거나 뭐 그러신 적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투쟁을 할 때 서울에 계신 국세청 고객센터 분들하고 다산콜센터나 SH 지회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저희랑 똑같이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고충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잘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매번 감사하죠. 다른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도 노동을 하시는 만큼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고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리해서 먼저 앞에서 개척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고객센터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